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효 작가의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읽는 것이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지식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료를 보면 독서는 인풋,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글쓰기는 아웃풋, 이걸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그 비유가 재밌어요. 독서를 많이 한 아이가 구슬서마를 가진 부자라면 글을 쓰는 아이는 그 구슬을 꿰어 목걸이로 만드는 장인과 같다. 아, 네. 그 비유요. 네, 이게 단순히 정보를 막 쌓아두는 거랑 그걸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성효 작가의 이 비유, 구슬 서마를 가진 부자, 그리고 그 구슬을 꿰어 목걸이로 만드는 장인. 와,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식이나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게 그냥 흩어져 있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지식의 본질을 정말 잘 짚어냈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농축된 경험이나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외부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뭐랄까 빌려온 생각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아, 빌려온 생각. 네. 네. 글쓰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받아들인 정보, 그러니까 구술에다가 당신만의 의미와 해석, 즉 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당신만의 통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신만의 목걸이로 만드는 거군요. 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의미 창조자로 변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글쓰기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저만 해도 가끔 하얀 화면 보면서 뭘 써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글쓰기가 뭐 대단한 재능이나 거창한 주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글쓰기라는 말 자체에 너무 무게를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뭔가 특별한 경험,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김승효 작가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소재들을 발견하는 눈이거든요. 아, 발견하는 눈이요. 네, 오늘 아침에 본 창밖 풍경, 아니면 무심코 들었던 음악 한 구절에서 느껴진 감정,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조각들, 이런 거 전부 다 글감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뭘 쓸까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들에 좀 귀 기울이는 태도. 거창함보다는 진솔함이 글쓰기의 진짜 시작이니까요. 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이 구절도 참 곱씹게 되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휙 지나쳐버릴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게 딱 선명하게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랄까, 안개 속을 걷다가 점점 시야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 어우, 정확한 비유십니다. 글쓰기는 정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머릿속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던 생각들, 또렷하게 정의하기 어려웠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진짜 놀랍도록 명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사실은 이런 걸 원하고 있었네.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생각 정리를 넘어서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해줘요. 자신과의 대화. 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는 상담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펜을 든다는 것 자체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솔직히 글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데 말이죠. 그렇죠. 부담되죠. 네, 근데 좀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니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정성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문장이 명료하고 아름다우면 더 좋겠지만요. 하하하, 그렇죠. 네. 하지만 글의 핵심은 결국 전달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 그걸 극복한 경험,
아니면 사소하지만 소중했던 기쁨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글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어요. 아, 공감. 중요하죠. 그런 방법도 있네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기보다는 당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냥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정말 예상치 못한 등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완벽주의의 함정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첫 문장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 정말 많죠.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일단 시작하는 것, 좀 서툴더라도 한 줄이라도 써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운동이요? 네. 처음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순 없잖아요. 짧은 거리부터 꾸준히 달리면서 근육도 키우고 지구력도 늘려가야죠. 그렇죠. 글쓰기도 똑같아요. 매일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좀 내려놓고 그냥 오늘 내 생각 한 조각을 기록한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쓰는 행위를 계속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글쓰기 근육은 자연스럽게 단련되거든요. 글쓰기 근육.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완벽한 결과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쓰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완벽주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를 독서 없는 글쓰기는 메마를 수 있고 글쓰기 없는 독서는 공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참 와닿았어요. 네네. 마치 숨을 들이쉬는 게 독서라면 내쉬는 게 글쓰기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호흡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 네. 아주 적절한 해석이십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양한 관점, 풍부한 어휘 같은 자양분을 얻죠. 이게 인풋이고요. 네. 하지만 이 자양분이 진짜 당신 것이 되려면 글쓰기라는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언어로 다시 만들어져야 해요.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렇죠. 책 읽다가 떠오른 생각을 짧게 메모하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 당신 느낌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글을 쓰다가 막히거나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관련 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인풋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읽고 쓰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당신의 사고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걸 넘어서 그 정보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글쓰기가 시간을 남기는 일이라는 표현도 참 인상 깊었어요. 생각해보면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은 정말 쉽게 흩어지는데 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뭐랄까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기록된 글은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몇 년 전에 쓴 일기나 메모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미처 몰랐던 내 모습이나 생각의 변화를 발견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다독이게 되기도 하고요. 아, 그럴 때 있죠. 네, 이게 바로 글쓰기가 주는 성장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글쓰기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기도 해요. 말로는 차마 꺼내기 힘든 아픔이나 혼란스러운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걸 글로 쏟아내는 과정에서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고 문제의 본질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의 응어리가 풀린다. 네,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내듯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거리를 좀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성효 작가의 글을 바탕으로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 그리고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구슬줍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만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실로 그 구슬들을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여정,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당신의 머릿속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꾸준히 글로 붙잡아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요. 이것이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사고의 틀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 사고의 틀 자체의 변화요? 네. 어쩌면 이건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삶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더 깊은 탐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글쓰기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이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